그날 오후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김지은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무거운 가방 때문에 손이 저리고 무릎이 쑤셨지만 익숙한 통증이었다.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남편 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 이수진과 대화 중이었다. 지은은 일부러 엿듣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움직였을 뿐 문이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떻게 견디세요? 17년은 정말 긴 세월이에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가 건조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 웃음은 사고 전부터 날카로웠다. 그녀는 성녀가 아니야. 그냥 무료한 여지. 늘 여기부터 청소하고 잔소리하고. 내가 그녀 인생을 포기하라고 한 적 없어.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채소 봉투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17년 이지은은 결혼한 세월뿐 아니라 간호와 희생에 17년을 바쳤다. 민호를 씻기고 먹이고 밤에 몸을 돌려주며 통증을 달랬다. 결혼식, 장례식, 가족 모임을 포기했다. 친구를 잃었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제 그녀는 무료 하녀일 뿐인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민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전히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수진의 눈이 지은을 향해 커졌다. 불편함이 가득했다. 수진이 입을 열었지만 지은은 부드러움을 원치 않았다. 기저귀 가방으로 다가가 17년간 갈아준 그 성인 기저귀를 꺼내 민호의 무릎에 살짝 올려놓았다. 민호가 내려다보고 그녀를 올려다봤다. 미소가 사라졌다. 지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냥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스스로 잘 해보세요. 그러고 돌아서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대었다. 수진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놀라서, 어쩌면 할 말을 몰라서.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오늘은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어쩌면 영원히. 이건 한마디 잔인한 말 때문이 아니었다. 그 뒤에 숨은 세월 때문이었다. 다친 사랑, 묻어버린 자신, 매번 삼킨 외로움. 그냥 통증 때문이야. 진심이 아니야. 스스로를 그렇게 속였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민호는 진심이었다. 늘 그랬다. 지은의 마음속 긴장감이 서서히 쌓여갔다. 그날 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를 부르는 소리.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긴장감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 사고 전 지은의 삶은 지금과 달랐다. 서울의 작은 카페 주인으로 커피를 내리고 손님과 웃으며 대화했다. 민호와는 행복했다. 적어도 그렇게 느꼈다. 함께 웃고 꿈을 꾸고 딸 혜리를 키웠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었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비 오는 목요일 저녁, 민호가 옛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술 마시지 않았고 산만하지 않았다. 그냥 불운했다.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변해 있었다. 민호는 깨어 있었지만 간신히. 의사가 말했다.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치료, 약, 자세 변경, 식사 보조, 전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그냥 물었다. 제가 뭐 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그렇지 않나? 나서야지. 자신 생각할 틈 없이 행동해야지. 카페를 2주 후 팔았다. 가슴 아팠지만 언젠가 다시 열자고 다짐했다.
가정 간호 교육을 받았다. 병원 침대를 침실로 옮기고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했다. 친구들이 처음엔 전화하고 방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줄고 방문이 멎었다. 사람들이 제 삶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자신의 삶에 갇혔다. 사고 후 6개월쯤 된 밤, 화장실에서 민호를 부축했다. 민호가 짜증내며 빨리 하라고 소리쳤다. 몸이 무거웠고 인내가 얇아졌다. 겨우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아. 적응 중이야. 통증 때문이야 라고 속였다. 그리고 계속했다. 전일제 간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고 민호가 낯선 사람을 싫어했으니 지은 혼자였다. 씻기고 갈아주고 먹이고 면도하고 손톱 깎기. 근육이 약해지지 않게 가벼운 물리치료도 배웠다. 혜리는 대학생이었다. 자주 전화하고 집에 오겠다고 했지만 지은은 걱정 말라고 했다. 자신의 무거움을 혜리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다. 충분히 버티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결혼한 민호가 사라졌다. 애정 없고 대화할 때도 쳐다보지 않았다. 감사 인사도 멎었다. 기분 무르면 짜증내며 대답했다. 그래도 지은은 버텼다. 충성심이 머무는 거라 믿었고 사랑이 희생이라 믿었고 아내의 의무가 견디는 거라 믿었다. 그래서 견뎠다. 사업, 사교, 취미, 잠까지 포기했다. 일시적이라 속였다. 언젠가 민호가 나아지거나 적어도 감사할 거라. 하지만 감사 안 왔다. 대신 침묵이 커졌다. 민호는 TV만 봤고 지은을 무시했다. 며칠간 물어보지 않았다. 어떻게 지내? 그래도 지은은 머물렀다. 왜일까? 의무, 죄책감, 희망의 불꽃 때문일까? 하지만 깊숙이 변화가 왔다. 조용히 작은 목소리가 너는 더 나아질 자격 있어.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서약과 약속, 결혼의 신성함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목소리를 일찍 들었어야 했다. 서서히 스며드는 상처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조용히, 꾸준히 쌓여 어느 날 깨닫는다. 옆에 누운 사람이 낯설다. 민호가 그랬다. 사고 후 지은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화낼 테고 무력할 테고 기분 변화, 침묵, 좌절을 예상했다. 상처 때문이야. 그가 아니야. 변명했다. 하지만 달이 해로 변했다. 지은이 아는 민호, 차가운 아침에 차를 가져다 주던, 형편없는 농담에 웃던, 부엌에서 춤추던 그 남자가 사라졌다. 대신 차갑고 멀고 쓰라린 누군가. 지은을 파트너가 아닌 간호사처럼 대했다. 아내가 아닌 일하는 사람처럼. 음식 가져다 주면 너무 차가워 또는 소금 너무 쳤어 이 시트 갈아주면 쳐다보지도 않았다. 감사 미소 없고 침묵이나 불평. 최악은 여전히 사랑했다. 보이지 않아도. 어떤 밤, 긴 하루 끝 민호가 침대에 수프 흘리고 화내며 하녀처럼 맴돌지 마 라고 했다. 지은은 청소하고 옷 갈아주고 눕혔다. 화장실에 가 문 잠그고 바닥에 앉았다. 울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냥 타일을 보며 언제부터 김지은이 아니고 봉사자만 됐나 생각했다. 이름 부르는 소리가 그리웠다. 접촉이 그리웠다. 꿈과 웃음과 색채의 여자가 그리웠다. 이제 세상이 회색 루틴이었다. 깨우기, 씻기기, 먹이기, 약 주기, 돌리기, 한숨, 신음, 소리 지르기 듣기, 잠자기, 다시 깨우기. 좋은 순간도 있었다. 작은 것들. 옛 영화 보며 조용히 웃거나
결혼식 노래 흥얼거릴 때 그 순간에 매달렸다. 나아진다고 속였다. 하지만 깊이 알았다. 민호 나아지지 않았다. 더 차가워졌다. 너는 더 요구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또는 적어도 난 완전 쓸모없진 않아 애라고 했다. 지은이 걷고 숨 쉬고 움직이는 게 미움의 이유 같았다. 부드럽게 말해봤다. 민호야, 우리 그리워. TV 보며 중얼. 떠나고 싶으면 말리지 않아. 그래도 머물렀다. 왜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의무, 죄책감, 어느 날 깨닫고 그녀를 볼 희망의 불꽃 때문. 하지만 그날 안 왔다. 혜리가 전화해 물었다. 지은은 괜찮다고 거짓말. 민호 보호가 아닌 혜리 보호. 그녀 삶 세우는 중이었다. 지은의 짐 지우지 않았다. 집의 침묵이 무거워졌다. 새소리조차 조용해졌다. 어떤 날은 저녁까지 한마디 안 했다. 명령만. 물 더 줘. 리모컨. 돌려줘. 어떻게 지내? 아내 고마워. 아내 지은은 시 썼다. 꽃에 대한, 아침 햇살에 대한 작은 달콤한 시 몇 년 안 썼다. 옛 노트북 찾았다. 페이지 누렇지만 잉크 선명. 마지막 시, 침묵에서는 여자, 잃은 게 아니야. 천천히 밀려난 거지. 그게 됐다. 화 안 나고 부서지지 않고 밀려난 거. 하지만 변화가 올 줄 몰랐다. 작은 변화, 아직 안 보이지만. 날짜가 사진처럼 희미해졌다. 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게. 루틴 변함없다. 깨우기. 민호 확인. 약 준비. 갈아주기. 먹이기. 청소. 앉기. 반복. 바깥 세상 지은 없이 움직였다. 전화, 문자, 초대. 카페 친구, 교회 여자, 산책 중 이웃. 사라졌다. 잔인함 아니야, 삶 때문. 사람들이 나아가고 지은 안 했다. 생일 카드 케이크 없이 지나갔다. 서랍에서 촛불 찾고 거의 불 켰다. 하지만 무슨 소용. 명절도 명절 안 느껴졌다. 장식 없고 방문자 없고 민호가 오늘 무슨 날 물으며 약컵 받을 뿐 이 집이 숨죽인 듯 무거웠다. 어떤 날 저녁까지 말 안 했다. 접시 소리, 슬리퍼 소리만. 이웃집 웃음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들었다. 창가에 10분 서서 들었다. 다른 세상 같았다. 안속한 세상. 그러다 수진 왔다. 의사가 피로로 부엌에서 쓰러진 후 파트타임 도움 제안. 민호가 배 아프고 밤새 신음해 48시간 안 먹고 앉았다. 현실 직면. 혼자 모태행 수지는 2번 오고 40대 초반, 부드럽고 차분. 눈이 동정 아니고 이해. 조용히 집중, 넘지 않고 판단 안 하고 도왔다. 처음 오자 민호 싫어했다. 말 안 하고 비꼬고 지은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은 단호. 논의 안에 필요해. 원하는 게 아니야, 필요. 수진 오자 이상했다. 오랜 갇힌 세계에 누군가 들어오니? 하지만 조금씩 변화. 민호 안 변했지만 지은해. 2시간 자유. 뒷마당 앉아 바람 느끼고 하늘 봤다. 차 한 잔 천천히 마셨다. 서 있지 않고 앉아 여유롭게. 일기 다시 썼다. 작은 항목. 오늘 바람 좋았어. 수진이 장미 보고 웃었어. 지나가는 차에서 음악 들렸어. 작은 관찰. 하지만 삶 같았다. 하루, 수진이 부엌에서 흥얼거리는 지은 봤다. 목소리 예뻐요, 부드럽게. 지은 흥얼거리는 줄 몰랐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울었다. 고통 아니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여서.
자신 같아서. 하지만 순진 안 했다. 민호 안 변했다. 오히려 지은의 작은 기쁨이 위협 같아 더 짜증. 수진 오면 아주 행복해 보이네 또는 작은 휴식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 지은 말 안 했다. 그 시간에 하녀 아니었다. 보이지 않았다. 그냥 김지은이었다. 그 작은 귀환, 모든 거였다. 혜리가 주말 집 오겠다고 전화하자 지은 심장 뛰었다. 흥분 아니고 몇 년 안 느껴본 긴장. 마지막 방문 후 달포 바빴다. 1. 여행. 3. 탓 안 했다. 지은이 모든 걸 바치는 걸 봤다. 혜리에게 더 나은 걸 원했다. 갇히지 않게. 하지만 이번엔 필요했다. 누군가 봐주길. 게스트룸 청소하고 좋아하는 스튜 요리하고 옛 가족 사진 침대 옆에 놓았다. 모든 게 어두워지기 전 해변에서 웃는 사진. 도착하자 혜리 생기 넘쳤다. 건강하고 빛나고 에너지. 세계 하나 지은 오래 붙잡았다. 거실로 가 아빠. 안녕 밝게. 민호 크리스마스 아이처럼 밝아졌다. 몇 년 안 본 미소. 내 사랑스러운 딸이 따뜻하고 감정 가득. 수다 떨고 웃고 추억 나눴다. 순간 지은 안 존재했다. 저녁 후 둘이 이야기하자 했다. 현관에 앉아. 귀뚜라미 울고 비 냄새. 피곤해. 혜리야 부드럽게. 혜리 혼란. 무슨 뜻이에요? 엄마, 망설이다. 말 쏟아졌다. 지쳤어. 아빠가 옛날 같지 않아. 말 안 하고 고마워 안 해. 어떤 날은 가구처럼 대해. 모든 걸 했는데 사라지는 기분이야. 혜리 침묵. 머리 돌아가는 게 보였다. 마침내 말했다. 엄마, 아빠 마비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화내는 거 당연해.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요. 지은 가슴 조였다. 개인적 아니야, 혜리. 매일 살아. 혼자. 혜리 머리 저었다. 혼자 아니에요. 수진 있어요.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은 깜짝. 그럼 중요하지 않은 대접 받아야 해? 아니지만 아빠가 엄마보다 더 힘들어요. 지은 일어나 앉아있지 못 다리 잃었지만 난 나 자신 잃었어. 모든 포기. 왜? 그와 우리 위해. 이제 눈도 안 마주쳐. 혜리 팔 꼈다. 아빠도 피곤할 거예요. 짐처럼 느껴질 거예요. 짐이야. 지은 말하고 자신의 말에 소름. 하지만 그렇게 느끼게 안 했어. 얼굴에 안 던졌어. 모든 걸 다해 돌봤어. 혜리 인상. 쓰라려 보이네. 지은 돌아서 눈물 보이지 않게. 피곤해 보이네. 그게 다야. 다음 날 혜리와 민호 낮은 목소리 대화 들었다. 전부 안 들렸지만 충분. 엄마 과로해요. 아빠. 조금 부드럽게 해요. 민호 바로. 극적이야. 항상 그랬어. 지은 위 꼬였다. 나중에 혜리 하나 작별.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버티세요. 버티세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절벽에 매달린 듯 손가락 피 흘려도 더 세게 쥐라고. 혜리 가자. 현관에 혼자 앉았다. 스튜 냉장고에 사진 선반에. 혜리 안 봤다. 진짜. 민호도. 하지만 한 사람 봤다. 수진. 다음 오자 가까이 보고 물었다. 오늘 괜찮아요. 지은 고개. 하지만 마음속 변화. 이렇게 못 계속. 그날 저녁 으깬 감자와 생선구이. 민호 좋아했다. 문제없이 12번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쟁반 놓자 내려보고 코 킁킁. 이 쓰레기 뭐야?
이제 날 질식시킬셈. 지은 깜짝. 부탁한 거예요. 민호 쟁반 바닥으로 밀었다. 접시 깨졌다. 감자 카페트에 튀었다. 지은 숨 헐떡이지 않았다.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치워. 날카롭게 주문 잘못한 웨이트리스처럼. 지은 얼어붙었다. 천천히 허리 굽히고 맨손으로 깨진 접시 주었다. 도자기 조각 손가락 찔렀다. 통증 안 느꼈다. 너무 마비됐다. 수진 복도에 서 있었다. 막 도착해서 전부 봤다. 말 안 하고 눈 커지고 입 다물었다. 청소 끝나고 민호 다시 먹이고 불평 없이 수진과 부엌으로. 그런 말 들어선 안 돼요. 부드럽지만 단호. 지은 피곤 미소. 화난 거예요. 진짜 아냐. 하지만 말조차 거짓 느껴졌다. 수진 머리 기울. 아닌가요? 대답 없고 목 조이고 깨끗한 카운터 닦았다. 그날 밤 세탁실에서 옷 깨기. 그 방 안전 공간. 빗소리 기계 없고 휠체어 없고 한숨 요구 없고 조용하고 건조기 따뜻. 그러다 대화 들렸다. 민호와 수진. 낮지만 벽 얇다. 듣지 않으려 했지만 못 피했다. 항상 맴돌아. 민호 중얼. 성녀처럼 굴지. 사실 피해자 놀이 좋아해. 멈춤. 건조 웃음. 17년인데 아직 무료 하녀인 줄 모르네. 말처럼 뺨 때렸다. 수건 떨어뜨렸다. 심장 쿵쾅. 문으로 가 숨죽였다. 그녀 잔소리 참아주는 게 다행이야. 민호 계속. 움직일 수 있으면 스스로 할 텐데. 못하니 그녀 권력놀이 허락하지. 지은 손 떨렸다. 발이 먼저 움직였다. 거실로 들어 차분 조용. 민호 처음 안 봤다. 여전히 웃고. 수진 눈 올려 지은과 마주. 죄책감 있지만 놀라지. 민호 천천히 돌아. 지은 보고 얼굴 창백. 지은 말 안 했다. 방구석 보급품으로 가. 성인 기저귀 꺼내 의자로 가 무릎에 살짝 놓았다. 내려보고 올려보고 혼란. 이게 뭐야? 스스로 잘 해보세요. 지은 말했다. 목소리 안 떨리고 손 안 떨리고. 돌아서 나갔다. 문 쾅 안 닫고 울지 않고. 침실로 가 침대 가장자리 앉았다. 옷장 거울에 비친 자신. 몇 년 만에 간호사 아니었다. 여자였다. 한계에 다다른 여자. 그날 밤 앉았다. 화나서 슬퍼서 아니고 17년 만에 자신 생각해서. 침대에 앉아 천장 선풍기 천천히 도는 걸 봤다. 거실에서 민호 부스럭 이름 부르는 소리. 하지만 안 움직였다. 알아서 할 거야. 아침 집 달라 느껴졌다. 공기 고요. 새 지적이지만 이번엔 들었다. 정말 들었다. 조용히 일어나 작은 가방 꺼내 짐 쌌다. 옷 몇 벌, 일기장, 칫솔. 침대에 놓고 지퍼 닫았다. 화 없고 평화. 부엌으로 가 차 한 잔 타.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부르는 사람 없고 방해 없고. 순간 지은 거였다. 수진 정규 오자 문 옆 가방 보고 놀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간단히. 잠시 나가야 해요. 수진 지은 봤다. 정말 봤다. 고개. 필요한 거 하세요. 카운터에 민호지시 목록 놓았다. 수진 있고 필요하면 해리 부를 수 버리는 거 아니야? 자신 풀어주는 거 밖으로 가방 들고 나오자 얼굴에 햇살 느껴졌다. 몇 년 안 느꼈던. 차가워진 곳을 데웠다. 큰 계획 없고 목적지 없지만 그 집에 1분 더 못 머물렀다. 중요하지 않은 척하는데
서울 근교 작은 여성 쉼터에 체크인. 화려 안 하고 깨끗한 시트와 친절한 목소리. 첫밤 침대에 누워 천장 봤다. 이번엔 미소. 침묵 무겁지 않고 지은 거 다시 일기 썼다. 매 아침 페이지 쏟아졌다. 옛소녀, 된 여자, 만나고 싶은 자신에 대해. 다음 챕터 모르지만 처음으로 알아볼 준비. 3일째, 근처 숲 산책. 연못 향한 작은 나무 벤치 찾고 몇 시간 앉아 바람에 물결 보는? 울었다. 고통 아니고 해방. 17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아니야. 저녁 해리 전화. 처음 걱정 소리, 하지만 지은 차분 명확. 괜찮아, 아가. 공간 필요했어? 내가 누군지 기억할 선의 멈춤. 미안해, 엄마응 속삭였다. 몇 년 만에 진심 느꼈다. 곧 올 거냐 물었다. 모르겠어, 솔직히. 올 때 내 조건으로 끊고 어두워지는 하늘 보며 깊이 숨 들이마셨다. 이름 부르는 사람 없고 명령 없고 노력 비웃는 사람 없고 그냥 지은. 살아, 치유, 자유.